아, 안녕하십니까. 열린 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오늘 교수님 오늘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은 국회의원들이 예, 국회에서 예, 의원 놀이를 하고 예.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용화대에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고 민주당 그렇죠. 의원들은 국회에서 의원 놀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뭐 그래서 예, 예, 예. 그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몇 달 만에 국격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만 잘못한다면 나라 꼴이 이런 식으로 음, 그 박다른 골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못지않게 국회에서 의원 놀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음, 여러 가지 그 검찰들에 의해서 그 시달림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음, 그 윤석열 등 그 행정부가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야당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결된 한 집단이 아니거든요. 야당 안에 그렇죠. 야당을 그 탄압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탄압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은 자기에 대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 야당 전체에 대한 탄압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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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지금 현재 대처라든지 민주당의 대처 방향들을 갖다 보게 되면 굉장히 안이하고 또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탄압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에 대한 탄압이다. 왜냐하면 야당 안에도 이재명 보고 당대표직 내려놓고 나가라. 왜냐하면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있잖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왜 이재명을 나가라고 할까? 그 이유는 야당 탄압이 아니라 그 여야를 막론하고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혹시 그대로 있으면 2024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 때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그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싫은 것이죠. 왜 그러면 이재명이 만약에 당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저들이 왜 그러면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음, 지금까지 그 더불어민주당도 그 안에 뭐 약간의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거진 국힘당과 같이 짬짬이하는 보수였는데 이재명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기존에 그러니 이제 만만한 민주당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간다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재집권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과거와는 성격이 다른 이런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국힘당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을 보고 빨리 이재명을 당대표에서 쫓아내고 음. 옛날의 민주당으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혼수를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힘당에서. 이제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지금 보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촛불 집회에 나타나지 않고 소수만 나타나고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꺼리면서 탄핵이란 말조차를 못 내요. 마치 그거를 이제 사람들 얘기하기는 이제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더라고 그거를. 그 아주 그러니까요. 아주 착한 뭐 예를 들면 튀는 어떤 정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나가거나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그 보복을 받을까 봐 사실은 이제 두려워하는 맞아요. 건데 네. 이제 그런 이제 자기 검열을 하고 그다음에 탄핵이라든지 이런 장외투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아주 전혀 나서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도 강경하게 막
이 민주당 갖다 탄압하고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수들이 이제 너무 좋은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보수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을 탄압하는 것은 바로 2년 뒤에 행사할 공천권 이거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보수들의 직결도 저기 뭐야 그 단합도 그런 예를 들면 도모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공천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힘당에서 일어나는 당규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근데 당규를 왜 갑자기 민주당 국힘당에서 당 대표를 뽑는 당의 규칙을 갑자기 바꿨는데 음, 의원총회도 열지 않고 갑자기 음, 18년이나 내려오는 음, 새누리당 하나 이렇게 해서 내려오던 당규를 갑자기 의원총회도 없이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음. 여론을 무시하고 당원들 100% 의견을 반영해서 당대표를 뽑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회자는 말로 윤심, 윤핵관,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앉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서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가 국힘당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이 공천권 때문에 국힘당에서는 당규를 갑자기 편법으로 바꾸지를 않나 그 야당에서는 멀쩡하게 당대표 된 사람을 막 나가라고 하지를 않나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이 공천권이 문제다. 이제 그 이런 그러니까 야당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국힘당의 경우에도 지금 공천권이 사실은 그 모든 그렇죠. 결국 이제 이준석을 쫓아내는 것도 그다음에 유승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의 이제 자기 이 졸개들을 갖다 쫙 포진하는 것이 목표고 그게 이제 자기 정권을 갖다 유지하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최고의 어떤 그걸로 하고 있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행정부가 국회의 그 공천권을 갖다가 이 행사한다는 거는 이건 상권 분립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은 소위 말해서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입법부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헌법 그렇죠. 질서를 갖다가 지금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로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말은 탄핵이 분명 탄핵 사유니까 지금 또 민주당 국민의힘 당에다가 지금 자기 졸개들 갖다가 심어놓고 당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누구야 이준석이를 말이야 내부 총질하니까 저걸 잘라내라 이런 게 이거는 뭐예요 전부 이거는 심각한 이건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음, 사실 윤석열이 아니고요. 음, 왜냐하면 윤석열만 잘못하면 음, 나라굴이 이런 지경이 안 된다. 음,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짬짬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윤석열만 잘못하면 정말 이런 꼴은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 요즘 갑자기가 아니라 그전부터도 이렇게 군부를 떼왔지만 소선거구제를 폐지하자. 중대선거구제 혹은 번역별 대선거구제를 만들자 하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제 민의를 잘 반영하도록 이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냐면 그 정당 투표도 넣고 해가지고서 이 비례대표제도 늘리고 그 다음에 사표를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서 한 명만 되고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한 명만 되고 나머지는 떨어져서 사표가 되니까 이 사표를 살려서 비례대표로 반영을 해가지고서 양당 체계를 다당제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남, 호남 지역에서 당에 따라서 삭스리를 한다. 이걸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선거구제는 낡은 거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예를 들어 국힘당 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가진 이유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낡은 정치 소선거구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영남 호남이 갈려서 각 당이 공천만 하면 국회의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소선거구제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만 챙기면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이유동 국힘당 대변인이라는 이가 한 얘기가 너무나 심각한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각 당이 공천만 하면은 국회의원 따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천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 중앙당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중앙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 폐단은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이 소선거구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 이유동이 소선거구제 폐지하자고 하면서 중대선거구제를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는 눈치를 안 보고 안 챙겨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유동이 하는 말이 지금 소선거구제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도 물론 챙기지만 공천을 먼저 받아야 당선이 되니까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입 싹 닫고 말을 하지 않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의원들이 지역구마저도 지금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보는 그 정도의 지역구마저도 챙기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는 뭐 여기서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네덜란드가 현재 그 다당제 구도예요. 비례대표제로 다당제 구도인데 이제 군소정당이 많은 것이죠. 그랬더니 정당들끼리 짬짬이를 하고 연합 정부를 세우고 하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원해도 시민의 뜻이 반영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다당제가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들끼리 짬짬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비례대표제, 다당제 구조, 아니 근데 다당제 뭐 구조, 지금 이제 뭐 중대 선거를 한다 그래서 이 뭐 민주당이나 그 국힘당이 실제로 그러면은 제3당 뭐 정의당이 됐건 뭐 다른 당들을 키워서 다당제를 만들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이 안 되는 한쪽에서 예를 들면 180석 이렇게 이 서구 선거를 하다 보니까 특정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50대 50은 나눠 먹자는 게 다당제 말이 다당제지. 그다음에 그 중대선거구지. 중대선거구에 그러면은 두 명 만약 두 명씩 뽑는다 칩시다. 한 명이 아니라 그러면은 민주당 하나 사이좋게 그 국민의당 하나 이렇게 먹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누가 지금 뭐 그래서 거기에 뭐 누가 딴 당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요? 1, 2등만 뽑는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지금 180석 이런 식으로 3대 2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거를 2대 1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당이 왕창 먹는 거를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50대 50 나눠 먹자. 뭐 요 얘기예요. 그거를 다당제를 한다는 그래서 거는 그거는 언감생심이죠. 무슨 다당제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대선거구제에서 뭐 3명, 4명 되면은 뭐 전부 다 대선거구제 되는 건 아니고 뭐 이래서 뭐 한둘이 올라와도 이것이 현재의 양당제 구도를 타파하고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구도가 변하지
그 모든 제도가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는 이렇게 장단점이 있고 중대선거구제 아니면 비례대표를 통한 그 다당제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토의를 해서 그래서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절차죠. 이 절차를 다 생략하고 지금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고 신문에 한겨레 신문까지도 지금 그 국회의원들 여야가 짬짬이해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뭐 다당제, 그 다당제가 될는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중대선거구제죠. 이 중대선거구제가 마치 완벽한 미래의 대안이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뭔가의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공청회 열고 여론전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이 다당제 구조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같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교수님 너무 저는 나가신 게 네덜란드처럼 다당제가 될 일도 없고요. 다당제 다른 당에다가 민주당하고 이 국힘이 다른 당한테 제3, 4 당들한테 의석을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있지도 않을 생각은 하시지도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저번에 연동형 비례대표 보세요. 위성정당 만들었고 다 쌌, 그거마저 다 가져갔잖아요. 정의당은 완전히 손학규 그래서 저기 논리적 그거는 다당제를 한다고 해놓고 제2, 제3의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갖고 다당제 해먹지. 그 사람들은 결코 자기 그 민주당하고 국힘 이외의 다른 당한테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그렇죠. 제3, 4당은 아마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위성정당 또 만들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에서 이 다당제가 비례대표에 의한 다당제가 너무나 부작용이 많아서 이걸 수십 년 동안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를 못하고 번번이 좌절하고 있다. 당연하죠. 그 그런 이미 다당제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인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그렇죠. 다당제 의원들이 자기네가 그럼 양당제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본인들이 법을 그렇죠. 만드는데 선거법을 네. 만드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 다당제가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정당들끼리 짬짬이를 아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우리한테는 시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다당제는 우리한테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그냥 지금의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다당제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니까 절대. 지금 뭐냐면은 50대 50으로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은 다당제지만 그런 다당제가 될 일이 없고 다당제가 될 일이 없어요.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도 다당제를 제2 국힘당, 제1 국힘당, 뭐 제1 민주당, 제2 민주당 저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시 할 때처럼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당제 걱정. 양당제나 다당제나 응. 지금 거대 양당 구도에서 여야가 구분 없이 짬짬이를 하고 있는 마당에 다당제가 된다고 해서 짬짬이가 안 되냐? 짬짬이로 일관할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지금 사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짬짬이 문화를 없애려면 그러니까 다당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당이나 다당제나 짬짬이 문화를 없애야 되겠는데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당 공천제 이것을 없애고 국회의원의 순서를 시민 순서조차 정당 밀실에서 공천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개방적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개방형 뭐 소선거구제를 하든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얘기고 지금 국힘당에서 지금 윤석열이 한 거 보세요. 지금 그 공천권을 갖다 가지려고 그 난리인데 예? 그 사람들이 그 공천권을 지금 같은 당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도 지금 뭐 지금 어떻게든지 윤석열 그 자기 똘마니들한테 지금 공천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되겠어요. 지금 이상향이지. 그래서 그거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픈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판을 흔들면서 그 의원 내각제를 하려는 것 같아요. 두 당이 그게 다당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의원 내각제로 야 우리가 국회의원에 이렇게 우리가 50대 50으로 나눠 먹으면서 그 당근으로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 그렇게 해서 내각제를 하게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단 그거를 갖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50대 50 되잖아요. 그러면은 김진표 같은 애들이 지금 주장하는 의원 내각제가 서로 이해가 맞는 거예요. 윤석열 같은 이런 다시는 이런 멍청한 대통령, 무식한 대통령, 흉악한 대통령이 안 나와도 되니까 뭐 나오더라도 권한이 없게 대통령 권한을 저기 축소하고 사실상 뭐 이원 집정부제 형식으로 해서 의원 내각제 형식으로 가자. 대통령제를 없앤다면 또 너무 많은 저기 그 소위 말해서 이 국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뭐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만 남겨놓고 다르면 홈스고요. 홈스. 국방 외교만 대통령한테 주고 그거는 뭐 돈이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 뭐든 뭐 예를 들면은 그 국토교통부라든지 진짜 돈 되는 것들은 전부 의원내각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신문이고 그 여야 의원들이고 간에 지금 총공세로 소선거구제 없애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당에서 밀실 공천하는 이것을 없애고 개방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선거구제를 왜 없애냐 그랬더니 비례제로 해서 민의를 좀 더 완전하게 100%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민의를 근데 반영하기 그것도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게 미국 같은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당 이번에 보세요. 공천권이라든지 당대표 선거를 할 때 국민의힘 어떻게 했어요? 70대 30으로 하던 것마저도 지금 100%로 바꾸고 있고 그 당원인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시킨 대로 그렇게 줄 세워갖고 일종의 체육관 선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국민이 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국민이 누군데 그러면은 자기 정당 공천을 하는데 윤석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야 100% 당원 뜻대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당원이라는 게 누구예요? 그 다시 지역구 지금 국회의원들 자기 지구당 위원장을 다 자기 윤석열이가 지금 다 바꾸고 있잖아요. 이번에 40개인가를 갖다 다 바꿨다고.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소선거구제를 하나 중대선거구제를 하나 뭐 그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간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알려서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절차적으로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소선거구제는 무조건 나야 갔다 중대선거구제는 무조건 가야 된다 한겨레 신문에서 그렇게 적었어요. 지금 뭐 다 지금 그 소선거구제는 정봉주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약간 개혁 성향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게 자기네들이 이제 그 힘들게 소선구제에서 당선되는 것보다 그냥 아예 맘 편하게 그냥 50대 50 나눠 먹자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중선거제라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소선구제 너무 힘들거든. 그다음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해먹자는 게 지금 중대선거구예요.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차적인 문제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김진표가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아시죠? 응. 의원 내각제를 개헌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국민투표 없이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 이런 식의 위원회 발언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1987년 헌법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35년 동안 한 번도 개헌을 하지 않았는데 35년 만에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 의원 내각제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선거구제를 고쳐야 되겠다.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없애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발상들이 널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이게 위에서 탑다운, 위아래, 위에서 아래로 막 밀어붙이는 것이죠. 이런 절차가 너무나 잘못됐다. 우리는 대한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하는 작태를 보면 모든 대한민국의 중심에 국회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이 정치와 나라의 주인공인 것처럼 국회에 앉아서 의원 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지금 그 민주당 그 오늘 그 의원 그 김영민 의원이 법 왜곡죄하고 그 수사기관 범죄 조작죄를 갖다가 지금 그 발의를 해서 청원 동의자를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이 저는 꼭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난 개헌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지금 검찰들의 이 난동에는 법 왜곡죄라든지 수사기관 범죄 조작죄가 지금 아직까지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법 왜곡죄가 다 있잖아요, 이미. 그죠? 지금 그 이 법 왜곡죄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더 탐사에 예. 그 강진구와 박영민, 최영민. 한동훈 집에 가서 조인종 한번 눌렀다고. 이게 구속 영장 신청하고. 지금 신청 지금 오늘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튼튼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음. 검찰들이 지배하는 나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에 내주고 늦게 비폭을 치고 있는 거다. 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오늘 뭐 그 이제 중대선거구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이 여야 의원들이 소선거제는 어떻게 보면은 양당이 막 한쪽에 쏠리고 말고 이렇게 리스크가 많으니까 안정적으로 50대 50의 그 이 여야 그 구도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 지금 그러한 그 국회의원이 안전적인 그 50대 50으로 한 다음에는 의원 내각제로 해서 아예 대통령의 권력까지도 다 가져오자, 의회로. 지금 이렇게 지금 머리를 쓰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는 여야가 지금 여야가 따로 없어요. 아주 짬짬이가 돼서 단지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분명히 저거는 이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온갖 감언이설로 이건 다당제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어떤 헛 기대를 주면서 꼬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단머리들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요거고, 지금 그 민주당 이 윤석열 그 검찰 독재 정권이 지금 이제 아주 대놓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 이번에 그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그 이제 부패 수사를 갖다 이제 확대해 나가는 모양이고, 그다음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죄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막 기소를 하고 지금 뭐 소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 공안 정국을 지금 이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아예 시범으로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누구야 이 최영민하고 더 탐사에 여기에다가 이제 해서 오늘 지금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괜찮으세요? 자, 오늘 지금 지금 영장 심사가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동훈이나 이런 검찰에서 만약 이거를 갖다 인용을 해서 구속을 시킨다 그러면은 진짜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특히 언론자에는 이것으로 이제 조정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윤석열의 그 대통령 놀이, 또 민주당의 의원 민주당뿐이 놀이, 아니라 국회가 예, 여야만도 어떤 그런 의원도 의원 놀이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정의연대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